안녕하세요. 책과 통번 역사 일상을 이야기하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이제 한 해의 딱 가운데가 이제 조금 지났죠. 그래서 올해 딱 1월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읽었던 것들 중에 조금 말하고 싶다 하는 것들, 뭐 이게 좋아서 말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나한테 어떤 기념비적인 조금 말하고 싶은 그런 거리가 있는 책들 위주로 한번 정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처음은요. 이거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하는 책 갖고 왔거든요. 바로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입니다. 이렇게 인덱스도 꽤 있죠. 그런데도 저는 생각보다 별로였던 이유가 있는데요. 딱 의미만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보통 어떻게 소개돼서 제가 읽었냐면 짐승의 인간 사냥의 이야기다 라는 문구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리고 작가는 어떤 자연을 위하고 환경을 위하는 그런 글을 많이 쓰는 분이고, 보면 이 책 자체가 1989년에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에게 바치는 소설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흥미롭고, 잠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우림으로 문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원주민들이 두 족, 뭐 수아르족과 그리고 어떤 다른 호 어쩌고 족이 있어요. 이게 읽은 지 좀 오래돼서 있는 상태인데, 그때 백인이 살인을 당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읍장, 뭐 뚱보라고 하는 그 읍장이 이것은 분명히 수아르족의 만행일 거야 라고 하고 뭐 쫓아내고 갈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갈등도 보여주고,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갈등도 보여줘요. 그 막판에 암살쾡이와 이 연애소설을 읽는 이 노인이 누가 먼저 잡냐의 게임에 돌입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살쾡이를 먼저 사냥을 하거나 살쾡이가 사람을 복수에 찬 살쾡이에요. 원체 이제 본인 다른 살쾡이들이 원체 많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 복수에 찬 살쾡이에 의해 사람이 다치냐, 뭐 이제 이런 묘사가 있는데, 서로 뭔가 간을 보고 살금살금 막 다가가는 그런 분위기를 묘사할 때는 재밌었어요. 그런데 재미의 측면에서 조금 재미가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미만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서 의외로 내가 기대했던 그런 그 정도의 재미가 있던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러웠다고 하면 조금 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딱 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 노인이 그 소설을 읽는 방법이 되게 특이해요. 이 노인은 책을 어떻게 읽냐면 아주 천천히 읽는데요. 먼저 발음을 하나하나 탁탁탁탁 다 짚어냅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을 탁 합하면 하나의 단어가 되죠. 또 그 단어들도 톡톡톡 입으로 굴려보면서 발음을 해보고, 그렇게 아주 천천히 읽는 그런 독법을 갖고 있는 노인이거든요. 이 점은 꽤 재밌었죠. 근데 그것 말고는 그렇게 장면 묘사가 막 이제 인간과 살쾡이의 그 어떤 대결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재밌진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이런 책은 내 돈 주고 처음 사봤다 하는 건데요. 바로 짜잔! 이겁니다. 뉴욕 규림 일기인데요. 제가 동화책도 뭐 사보고, 여기 없나? 그냥 그림책들도 사보고 했는데 이런 책은 처음 사봐요. 아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규림이라고 하시는 작가분께서 뉴욕에 가요. 출장 같아 보였어요. 뭔가 이렇게 회사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제 기억에 출장이 맞았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먼저 와 있는 분들도 막 계시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몇 주를 보내고 옵니다. 이 분은 문구 덕후래요. 그래서 가자마자 분명히 뉴욕 가면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근데 나 이번 문구 예산은 딱 200만 원만 쓸 거야 라고 딱 정하고 갑니다.
그런 것도 특이하죠. 저희는 뭐 책은 이렇게만 살 거야, 아니면 이거는 사오겠어, 몇 권은 사겠어, 이렇게 딱 잡고 가는데 이분은 이제 문구로 예산을 잡았던 것도 되게 특이했고, 또 재밌는 어떤 쇼핑, 재밌는 여행 방법 같기도 했어요. 이분은 이제 문구 가게만 쏙쏙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이 컴포지션 노트를 삽니다. 컴포지션 노트를 사서 거기에서 뭐 샀던 거, 이건 또 비닐봉지, 뉴욕 가면 이렇게 스마일이 생각이 난대요. 이런 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혼자 낙서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꼭 사야겠다 싶었던 게, 영수증들이 진짜 실제 영수증 사진이 스캔이 돼서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실제로 진짜 우리가 여행 가면 해외 영수증 보면 또 좀 이국적인 느낌 나잖아요. 이거 보니까 내 여행도 생각이 나고, 나 그리스 여행 갔다 온 거 빨리 정리해서 이렇게 나도 만들어 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네. 좋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 샀습니다. 여행 갔을 때 사서 조금 더 이제 호텔에서 이제 그 하얀 시트 위에서 이걸 읽는데 너무 빡센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마치 내가 뉴욕에 온 느낌? 그래서 글밥이 많이 없고 밀도가 많이 없는 책, 이런 책 내가 처음 사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굉장히 의미 있는 독서 구매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약간 내가 6개월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6개월 동안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원래 비문학 좀 좋아하거든요. 여기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진 않는데, 근데 올해는 비문학을 한 두 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읽고 다 문학, 에세이, 소설 딱 그렇게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설 중에 좋았던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완전 재밌었던 거, 추리소설인데요. 저 이거 댓글로 추천받아서 읽은 겁니다. 땡큐. 진짜 너무 잘 읽었어요. 그 분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홍학의 자리. 특히 또 이제 여름 되면서, 여름이 이제 슬슬 다가오려고 할 때 추천도 할 겸, 또 나도 나 자체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추리소설들을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그걸 다 제치고 그냥 재미만 딱 봤을 때 저 이거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피가 보이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일단 별거 중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느 곳을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혼자 이제 지내는데,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학생,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과 불륜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이 다 나간 그런 이제 약간 빈 학교죠. 빈 학교에서 또 그 여학생이 와서 그때 그 찬 바닥에서 이렇게 막 뜨밤을 보내게 되죠. 뜨밤을 보내는데 이 손전등을 들고 학교 경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현이는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발가 벗은 채로, 벗겨진 건지 벗은 채로 목을 매달고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면 당신은 거기에 왜 있었습니까? 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시체를 유기를 합니다. 버려요. 그런데 호수에 버리는데 그게 이제 붕 떠오른 거죠. 그리고 어떤 사진작가가 이제 사진 촬영한다고 이제 갔는데 그 떠오른 시체를 보고, 그러면서 왜?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쫙 풀리는데요. 반전이 진짜 재밌어요. 쭉 재미없이 가다가 마지막 조금 반전, 이거 약간 조금 배신감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끌고 가는 과정이 다 재밌어요. 다 재밌고 끝에도 진짜 상상지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네, 너무 취향적이어서 진짜 너무너무 잘 읽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천,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잘 읽은 소설 한 편이 있는데요. 제가 소설 2편 중에 뭐 A, B로 할게요. A를 베스트, 이거 베스트야 라고 딱 고르려고 했어요.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베스트의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되지 싶은 거예요. 딱 펼쳤을 때 제가 굉장히 산만한 사람인데, 어떤 책이 한 자리에서 자리 변경 없이 쫙 집중해서 읽었나 봤고, 그리고 또 이걸 끝나고 아니면 이걸 읽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막 진짜 옆 사람한테 호들갑스럽게 막 홍보하려고 했던 책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1, 2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2등부터 할게요. 처음에 1등이 될 뻔했던 그 책부터 할게요.
짜잔!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띠띠띠띠띠 뭐 이런 음향 소리 생각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게임 화면이고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도 나중에 읽으면 나오는데 게임 명칭입니다. 이거 지금 번역은 안 됐는데 제 생각에 번역될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첫째, 우리나라랑 관련이 뭐 크게 있진 않지만 조금 있고요. 작가 가브리엘 제빈이죠. 이분인데요. 주이시랑 코리안이랑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혼혈? 혼혈입니다. 혼혈 나쁜 말 아니죠? 혼혈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련도 있고, 그리고 안에 3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요. 샘, 세이디, 막스 나오는데요. 그중 2명이 일본계고 한국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랑도 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일단 무엇보다 굉장히 진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책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 2022년도에는 아마존 뭐 올해의 책으로 뽑히기도 했고, 진짜 리뷰가 장난 아니게 많은 책이거든요. 또 그렇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는 별로던데 뭐 이런 리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리뷰를 많이 받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샀죠. 근데 초반에는 그냥 뭐 좋네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진짜 내용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샘, 세이디가 초반에 나옵니다. 나중에 막스가 나오고요. 근데 샘이 주인공인데요. 샘은 몸이 조금 불편해요.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샘이랑 세이디가 아동과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요. 거기서 뭐 이제 노는 그런 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났는데 게임을 하다가 친해지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 보죠. 서로 이제 갈 길 가니까. 근데 대학생이 됐을 때 우연히 또 만납니다. 얘도 게임을 좋아했던 아이고 이 아이도 게임을 좋아했던 아이인데 둘 다 굉장히 똑똑하게 컸어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만들자 해서 게임을 만들어요. 그런 과정들에서 저는 어떤 게 좋았냐면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도전, 또 동업, 그러면서 겪는 갈등,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남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관계, 근데 또 막 명확한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1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랑이라고 봐야 돼, 우정이라고 봐야 돼, 미묘한 어떤 심리, 미묘한 남자 여자 친구 관계, 미묘한 동업 관계, 그리고 굉장한 뒤쪽으로 가면 진짜 이벤트가 하나가 딱 터지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거의 완전히 갈라지다시피 하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게임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엄청난 세계관과 만나게 돼요. 이 막판에 갈수록, 초반은 사실 그냥 뭐 스토리텔링이 좀 좋았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조금 있네 였는데, 막판에 갈수록 어떤 큰 이벤트가 딱 터지고 둘 간의 관계가 크게 흔들리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원서로 읽으려고 해도 어렵지 않아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또 아무 때나 한 줄간 펴볼까요?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Although 있는 거 한번 볼게요. Although professional reviews did not entirely determine secondary. 그러면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전문적인 리뷰가 did not entirely 완전히 determine 뭐 결정하다 할 수도 있고 또 뭐 밝혀내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정하다 결정하다 되겠고요. 완전히 결정하진 않지만 2000년도에 게임의 fortune, 뭐 재산 또는 운 이런 것도 되죠. 그 게임에 있던 향방, 운이 어떻게 될지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스 사이즈 게임명입니다. 보스 사이즈의 그 리뷰는 믹스드, 좋다 싫다 섞인 것에서부터 나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뭐 요 정도입니다. 정말 별로 어렵지 않고요. 뭐 모르는 단어 나오면 넘어가면 되고, 좀 자세히 읽고 싶다 그러면 저의 클래스 101 수업, 원서 읽기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 상반기 때 읽었던 가장 좋은 책이 될 뻔했던 책입니다.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라고도 쓰고요. 아니면 T3 이렇게도 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너무 좋아했던 책인데요. 여러분 박연준 시인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 박연준 시인, 박연준 작가의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 박준 작가라고 잘못 생각하고 책을 빌리게 된 거죠, 도서관에서. 그래서 그냥 읽었는데요. 박연준 작가의 여름과 루비. 여름이라는 아이와 루비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여름이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루비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는 이제 사촌 언니랑 이제 뭐 자주 친하게 지내고 살고 하다가 새엄마랑 살게 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의 그 약점을 제대로 건드리는 책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이의 음성으로 뭔가를 말하면 애간장이 녹아버려요. 굉장히 순수하고 귀엽고 재기발랄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몽글몽글한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문장들을 보면 내가 진짜 여름이의 시선에서 보이는 그 뭐 친구 관계, 그리고 고모가 하는 어떤 말투, 그리고 새엄마의 말투, 새엄마의 생각, 그리고 루비의 엄마를 설명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읽는 재미인데요. 일단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시적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리뷰를 보게 되면 뭐 굿리즈를 봐도 이 글은 정말 포에틱하고 포에틱이란 단어가 정말 여기저기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굿리즈에 적혀 있던 그 수없이 많은 포에틱이 바로 이런 책이구나, 이런 글을 시적인 글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말 절절히 느꼈던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앞을 봤죠. 작가님은 박준 작가가 아니었고 박연준 작가였고 박연준 시인이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도서관을 갔죠. 또 도서관을 가서 네, 다 빌려왔어요. 한 권 어딨냐? 한 권 또 읽고 있어서 저 딴 데 있나 보다. 네, 모월 모일 에세이입니다. 너무 좋아요. 계절별로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상반기 뭐 베스트 영상에 다룰 책은 아닌데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여름, 가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책도 굉장히 시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동건이한테 읽어보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 한번 읽어봐 라고 했더니 조금 읽다가 아, 나랑은 안 맞다, 왜 이렇게 잘 쓰려고 했대? 라고 하는 거예요. 읽기 싫으면 줘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갖고 왔죠. 저는 굉장히 잘 읽었어요. 현학적인 단어, 현학적인 표현 이런 거 우리 일상에서 못 하잖아요. 책으로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표현들도 좋고 저는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굉장히 잘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 동안 읽었던 책들, 아니면 뭐 샀던 책들 중에서 조금 의미 있었다, 아니면 너무 좋았다 하는 책들 5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좀 다양하죠. 사실 이 책 제가 조금 자세히 다루려고 한 권 리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 이 책 한 권 리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